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국인 학생의 발표를 듣자 많은 학생들이 놀라고 한국인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과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카롤리네입니다. 제가 다니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대학교 중 하나이고 1810년에 설립된 이래로 독일 대학 교육의 모델이 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학교죠. 그리고 세계 유명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수학 중이에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아시아학 분야인데요. 훔볼트 대학교의 아시아학과는 독일에서도 가장 우수하죠.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베를린으로 유학을 와요. 저는 경제학과와 아시아학과를 전공 중이라 문화,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 이를 탐구하는 걸 즐기고 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왜 이러한지 이해가 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뿌듯하면서 정말 책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아시아 역사와 문화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아시아와 관련한 수업이라 해당 강의에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스탠퍼드 대학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교에 온 다현이라는 친구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었죠. 저는 다현이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그 친구에 대해 알고는 있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에 온 미국인 동료들은 다현이가 스탠퍼드에서도 매우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현이 역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했죠. 다현이는 연구 성과가 높은 것은 물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는데 정말 재능이 많은 친구였어요. 저 또한 그 학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늘 많은 친구들이 다현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직접 만날 기회는 잘 없어서 인사를 나누어 본 적도 없었죠. 그러다가 아시아 역사와 문화 수업에서 다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를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155cm 정도의 아담한 키였지만 투명한 피부와 또렷한 눈매, 아름다운 콧날을 가지고 있어 매우 청순해 보였어요. 다현이는 다른 동료들과 견주어 보아도 최소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작고 귀여운 그녀가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논리적인 말 실력을 펼칠 때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신기한 아우라가 풍겨났어요. 다현이가 근처를 지나갈 때면 향긋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는데 유럽 사람들이 많이 뿌리는 강한 향수 냄새랑은 차원이 달랐죠. 정말 계속 맡고 싶은 편안하고 기분 좋은 향기였어요. 아시아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다현이만큼 인상 깊었던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가까웠던 친구들도 다현이를 만나면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거든요. 다현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며 다정했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너무 예쁜 친구였어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수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시야를 넓혀주는 굉장히 놀라운 수업이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수업 중에 자유롭게 질의응답도 하고 그룹 활동을 통해 토론과 발표를 하는 등의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면서 진행하도록 하셨죠. 교수님이 수업 중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다현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주며 발표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현이의 뛰어난 지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매우 탁월한 학생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일부 일본 출신 학생들만은 유독 다현이를 질투하는 것 같았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레이시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발표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이름은 알아도 그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 보니 선뜻 발표하는 학생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다현이가 자신의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다현이는 말레이시아가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죠. 특히 1511년부터 약 400년간 이어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문화, 언어, 종교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어요. 또한 말레이시아는 반도 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로 이루어진 약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직할구로 구성된 연방국가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와 영어이며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지역 특산물, 전통 음식, 예술 문화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며 다현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폭 넓은 정보들을 말해줬어요. 교수님은 다현이를 보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그녀가 알고 있는지 질문하셨죠. 이에 다현이는 주저없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크게 소득 불평등, 실업, 교육 기회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죠. 특히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는 석유, 천연가스, 파묘 등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다현이의 유창한 발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셨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듣고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현이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그렇게 수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일본인 학생이 손을 들며 말했죠. 한국은 과거 매우 빈곤한 나라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몰랐죠? 말레이시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도중 일본인 학생이 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와 다른 학생들은 그의 언급을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한 눈빛으로 일본인 학생을 바라봤죠. 교수님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본인 학생에게 물어보셨어요. 말레이시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의 질문에 일본인 학생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학생들과 교수님도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다현이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배우는 수업에서도 다양한 국가에 대해 깊은 지식들을 발표해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업을 듣던 어느 날 그 일본인 학생이 마침내 사고를 일으켰죠. 그날 수업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해서 저는 잔뜩 기대가 되었죠. 한국 이야기에 기대가 컸던 이유는 독일에서도 한류 열풍이 커지면서 한국어 강좌, K-팝 댄스 수업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정도예요. 거기에 다현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죠. 저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한국에 대한 수업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의를 시작할 때 교수님은 동아시아 3국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일본은 첨단 기술과 애니메이션, 음악 등의 독특한 문화가 발달한 섬나라이고 중국은 거대한 인구 규모와 더불어 제조업 강국이며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말하셨죠. 요즘 한국은 영화, 드라마의 흥행과 K-팝의 인기가 뜨겁다 보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점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또한 전 세계 한류 팬의 수가 10년 사이 19배 증가해서 1억 7,800만 명이라며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류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얘기에 동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업에서 손을 들고 발언했던 그 일본인 학생이 또다시 손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크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문화적 우수성이 더 뛰어납니다. 일본은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은 현대 일본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깊이 반영되고 있죠. 화려한 고대 건축물의 아름다운 미학은 영화의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며 일본의 다양한 민족 문화는 독특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탄생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문화를 베낀 나라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고작 2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한국 작품보다 일본의 드라마와 영화가 더 자주 방영되었어요. 일본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며 큰 인기를 끌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탄생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일본 것을 베껴서 성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미미한 나라에 불과하니까요. 일본 학생의 발표 내용이 꽤 타당하게 들려서 수업을 참여하고 있던 학생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저 또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 학생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일본인 학생은 자만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다현이가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다현이에게도 발표할 기회를 주셨죠. 다현이는 일본이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일본의 콘텐츠를 흉내냈다고 언급했는데 그에 대해 어떤 걸 따라했는지 명확한 예시가 있나요? 일본인 학생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고 다현이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다현이는 수업을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둘러보고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다현이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일본 학생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 콘텐츠가 일본의 문화를 베껴서 성장했다는 것에 찬성할 수가 없네요. 도리어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벤치마킹해서 제작한 문화 콘텐츠가 매우 많기 때문이거든요. 2000년 초반에 일본 영화들도 한국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멜랑콜리 영화, 공포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본 특유의 장르와 스타일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단순히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받은 것을 두고 모방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학생은 다현이의 얘기에 자신도 뭐라 반박하고 싶은지 손을 높이 들었지만 다현이는 일본 학생의 모습을 보지 않고 발표를 이어나갔죠. 일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다현이만 째려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어요. 또한 앞서 얘기 드렸던 한국의 콘텐츠를 일본이 따라한 사례들은 아주 많아요. 한국 콘텐츠가 먼저 제작되었고 그 후 수년 내에 일본에서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어요. 2014년에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중에 끝까지 간다는 제67회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받아 평단 찬사를 받았고 세계 30개국에 판권이 수출될 정도로 큰 인기 얻었죠. 올해 한국 영화 끝까지 간다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한국 개봉 후 횟수로 10년 만에 일본판이 개봉된 거죠. 두 작품은 시대적 배경, 주요 인물, 로맨스 플롯, 역사적 사건 등 전반적인 내용 구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 영화가 한국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유사한 소재와 구조를 차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돈과 권력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아 호평받았던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에서 로폰기 클라스로 2022년에 개봉했는데 스토리라인과 캐릭터가 유사하게 차용했어요. 그 외에도 한국의 영화 써니와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 시그널, 굿닥터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를 따라 제작했어요. 이처럼 일본은 한국의 성공적인 콘텐츠를 모방하여 자국 버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일본의 한국 콘텐츠 모방은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고 한국 콘텐츠의 수출 기회가 감소하는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문화 콘텐츠가 더 우수하다는 주장에도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글로벌 성과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횟수가 총 9회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차트 진입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1위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한 K-팝 뮤직비디오들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15억 뷰를 넘어섰으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도 14억 뷰를 돌파했죠. 반면 일본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조회수는 최대 2억 뷰로 K-팝 스타들에 비해 확연히 저조한 편이란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문화 콘텐츠의 혁신성과 다양성 측면을 대조해봐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 업계가 메타버스, 웹툰,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일본 문화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전통적인 장르와 형식에 머물러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 업계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가상세계에서 K-팝 콘서트와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웹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꾸준히 선보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을 활용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2차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 창작자들의 1인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요. 이들은 기존 미디어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죠. 특히 먹방, 게임,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장르의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성과, 혁신성,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국이 일본처럼 되고 싶어 안달이 난 미미한 나라라고 언급하셨죠.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고도 그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K-팝 분야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일본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음악 시장에서 아이브,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도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일본 넷플릭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고 싶어 안달난 미미한 나라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동경하며 모든 것을 베꼈다는 주장은 순전히 본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인식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궁금한데요. 한국인으로서 듣기에 매우 무례하고 불편한 발언이라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현이의 마지막 말에 모든 학생들이 일본 학생을 주시했고 일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두 학생의 이야기들을 잘 들었다고 하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수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본 학생들은 수업 도중에 소리 없이 짐을 챙겨 빠져나갔지만 교수님은 이를 막지 않고 수업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수업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거 없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 드는 것은 문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수업 중에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무엇이든 주장하기 전에 다현 학생과 같이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셨죠. 그 수업이 마친 후로 다수의 일본 학생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현이와 더욱 가까워지고자 했어요. 이후 수업에서도 다현이는 아주 다양한 발표를 하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도 많은 감명을 주었고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분야로도 시야를 많이 넓혀주었어요. 다현이는 1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스탠퍼드 대학교로 돌아갔어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 드라마, 음악을 즐겨 듣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다현이 덕분이죠. 저는 한류의 인기를 체감하면서도 한국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를 휘어잡았을까? 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당차게 발표하던 다현이의 모습을 보고 나니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분명 다현이 같은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와 친구들은 자주 얘기하곤 해요. 다현이를 보기 전에는 K-팝 정도만 즐겨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 영화도 찾아보고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식까지도 먹어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진짜 따라 만들고 싶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콘텐츠를 많이 보면 볼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죠.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도 벌써 구매했어요. 실제로 가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카롤리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경쟁력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놀랍네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에게 논리적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다니 정말 통쾌하면서도 다현 학생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카롤리네 씨,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방학 때 한국에 오게 되면 즐거운 추억들 많이 쌓아가세요. 속 시원했던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른 분들에게도 통쾌한 사연을 널리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외국인들의 실제 감동 사연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월드생생튜브였습니다.